서울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우린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훌쩍 떠날 수 있죠. 그런데 서울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거리만큼만 바다로 향한다면 이미 한국에서 해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해외 영토가 딱 이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일본의 대마도입니다. 대마도는 부산에서 49.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거리는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거리에 불과하며 서울 내에 흐르는 한강의 길이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곳이 우리와는 정서적으로 아주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일본 스시마 섬의 한 신사에 한국인 관광객을 거부하기 시작해서 논란이었죠. 과연 오늘의 대마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번에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해외여행지인 일본의 대마도를 걸으면서 한국과 대마도의 지리적, 심리적 거리를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저 오늘 진짜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가는 거거든요. 게다가 여기가 또 한국이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카메라를 킨 게 처음이라 지금 너무 어색합니다. 일단 지금 여기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티켓을 먼저 끊으러 가볼게요. 여기서 이제 표를 끊고 대마도를 갑니다. 와, 뭐야 이거. 여기 부산항 건물 내에 부산은행이 있어가지고 여기 ATM기에서 바로 환전을 했습니다. 대마도는 카드가 잘 안된다 그래가지고 조금 넉넉히 뽑았습니다. 13,000엔. 여기 보니까 바로 로밍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 로밍은 건너뜁니다. 제가 완전 부산 토박이긴 한데 여기 부산항은 지금 두 번째 오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 학교에서 이제 일본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여기서 배를 타보고 이번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만에 여기 부산항에 온 겁니다. 제가 탈 배는 저기 시플라우라고 적혀있는 저 배인 것 같아요. 오늘 파도가 되게 안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뭐 멀미하거나 이런 거 없이 아주 편하게 왔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히타카츠항에서 한 5분 정도 걸어왔거든요. 그런데도 여기 너무 조용해요. 여기를 우리는 주로 대마도라고 부르고 이제 국제적으로는 스시마 섬이라고 주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행을 하면서 이 두 명칭을 혼용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히타카츠항에 내려서 조금만 걸었는데도 여기에 사람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지금 대마도 인구가 3만 명이 좀 안 되는 한 28,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1960년대에는 이것보다 2배가 많은 한 7만 명까지도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여기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마을 같아요. 이 대마도 섬 자체는 거제도보다 한 2배 정도 크다고 하는데 여기 인구가 3만 명이 좀 안 되니까 되게 조용한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판기 물가를 한번 볼까요? 거의 다 음료수들이 180엔, 150엔, 그러니까 1,500원, 1,800원, 뭐 1,500원. 고요하니 아무도 없어요. 저기 누구 계시네. 또 커플분이 계시는구나. 어차피 또 걸어가지고 제가 다른 해변을 갈 거여서 이 해변은 내려가진 않을래요. 오늘 긴 바지를 입고 와가지고 너무 더운데요. 원래 처음에 제가 대마도 여행을 계획했을 때는 한국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자전거를 들고 타면 뱃삭이 너무 비싸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안 들고 왔는데 안 들고 오기 잘한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나은데 대부분 다 오르막길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대마도 자체가 되게 산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대마도의 한 90% 정도가 산지라고 하니까 뭐 거의 산으로 돼 있는 겁니다. 제 자전거는 또 작은 미니벨로 같은 거거든요. 그거 들고 왔으면 진짜 허벅지 다 터졌겠네. 그래서 여기 대마도가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농사를 짓기보다는 주로 뭐 어촌 생활을 하시는 것 같고 뭐 관광 수입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대마도가 굴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산지가 너무 많아. 근데 경치는 미쳤다 진짜. 이거 거의 뭐 마요르카 같은데요? 와, 여기 지금 이거는 진짜 마요르카 같다. 와, 그리고 걷는 길도 너무 잘 돼 있어요. 차가 많이 안 와가지고 걷기도 좋고 진짜 오르막이 많다는 거 빼고는 너무 좋습니다. 와, 풍경 진짜 좋은데? 주변에 대마도 갔다 온 분들은 대마도 별로 볼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좋은데요. 제가 완전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여기 조용한 시골 분위기. 그리고 오늘 제 첫 번째 목적지는 스시마 해전 기념비거든요. 제가 지금 꽤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이라고 할 만한 전투가 여기 스시마 섬에서 일어났어요. 시기는 이제 20세기가 딱 시작하던 시점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동아시아의 변방이라고 하긴 그렇고 아무튼 동아시아의 섬나라 일본이 당시 이제 영국이랑 세계 1장을 놓고 맞짱을 뜨던 러시아랑 1대1로 전쟁을 한 거였어요. 그게 이제 다들 아시는 러일 전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러시아랑 일본 둘 다 힘이 빠진 채로 전쟁이 끝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일본이 러시아한테 이긴 전쟁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게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다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전투가 여기 대마도에서 일어난 스시마 해전입니다. 그 당시 러시아는 일본을 압박하려고 그 유명한 발트 함대를 출동시켜요. 근데 발트 함대는 당연히 발트해에 있는 함대다 보니까 여기 동아시아까지 오기 굉장히 멀죠. 이제 발트해 북쪽에 있는 항로는 다 얼어 있어서 이동이 불가능하고 그나마 지중해를 지나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오는 길이 가장 가까운데 이 일대는 러시아랑 대립하던 영국의 통제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당연히 러시아 함대를 통과시켜주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발트 함대는 아프리카를 둘러가지고 거의 세계 일주급으로 항해를 합니다. 그렇게 긴 여정을 했으니까 발트 함대가 동아시아 쪽에 왔을 때는 일본이랑 바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극동쪽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항으로 들어가서 재정비를 하고 다시 싸울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가려면 일본을 지나야 한다는 거였어요. 물론 일본을 삥 둘러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미 사람들의 체력이 바닥나 있고 연료도 충분치 않은 상태니까 그 길을 택하는 건 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발트 함대는 블라디보스토크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항로인 한국과 일본 사이에 대한해협을 지나기로 결정을 해요. 이제 발트 함대의 목표는 일본한테 들키지 않고 이 스시마 섬을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비밀리에 이동을 했고 눈에 안 띌 수 있는 깜깜한 밤에 이 스시마 섬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러시아한테는 아주 불행하게도 이 러시아의 움직임을 영국이 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당시에 해상 요충지들은 영국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손바닥 안에서 러시아 함대가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영국은 러시아랑 완전 라이벌 관계에 있었으니까 이 정보를 일본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러시아 함대가 올 거라는 걸 알고 길목에서 딱 기다리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내막을 전혀 몰랐던 러시아의 발트 함대는 당연히 전투 준비도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시마섬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본 함대를 만나서 아주 박살이 납니다. 일본 함대한테 얼마나 깨졌냐면 이때 출동했던 발트 함대가 총 38척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 격침당하고 납포당하고 막 도피하고 이래서 딱 3척만 살아남아서 블라디보스토크 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러시아의 발트 함대가 일본을 만나서 완전 전력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게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러시아를 이긴 아주 기념비적인 전투고 일본인들의 국뽕을 차오르게 하는 전투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그 스시마 해전 기념비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아무것도 안 먹고 계속 말하면서 오니까 입이 아주 바짝바짝 마릅니다. 여기 지금 일장기가 엄청 많고 이 길을 따라서 오면은 여기 스시마 해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본 국기랑 러시아 국기랑 같이 있네요. 러시아한테는 굉장히 치욕적인 전투일 텐데 그래도 이 두 국기가 같이 있네요. 이 스시마 해전이 1905년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2005년에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거를 만든 건가 본데요. 제가 스시마 해전에 대해서 엄청 떠들면서 왔지만 제가 볼 게 이제 이 기념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오래 시간을 보낼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기념비가 있다. 그리고 여기 일장기가 이렇게 쫙 있고 저기도 무슨 기념비가 있는데 저기는 우길기까지 있네요. 근데 스시마 해전이 있긴 했지만 러시아랑 일본은 되게 사이를 돈독하게 하려고 뭔가 노력을 했나 본데요. 저는 저 우길기를 매번 미디어를 통해서만 보다가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또 기분이 좋진 않네요. 아무튼 이제 좀 더 걸어서 여기 대마도에 있는 되게 예쁜 해변을 보러 갑니다. 아니 여기가 부산이랑은 되게 가까운데 부산 해변이랑은 또 색깔이 완전 다르네요.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실래요? 지금 여기 미우다 해변에 도착했는데 한국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이 돌도 예쁘고 이 해변 자체가 진짜 예쁘긴 해요. 300엔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사가지고 조금 그늘로 왔습니다. 근데 저기 보면 샤워장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옷 같은 거 가지고 오면 여기서 물놀이 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여기 미우다 해변을 얘기할 때 일본의 100대 해변 중 하나다 이런 수식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와 그럼 진짜 예쁜 해변인가 보다 이런 생각보다 아니 일본은 무슨 10대 해변도 아니고 100대 해변을 선정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대략적으로라도 일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니까 일본에서는 100대 해변에 든 것만 해도 굉장한 거다 이게 맞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일본은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큰 5대 섬나라 중 하나라고 해요. 아마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파푸아뉴기니 다음일 거예요. 참고로 다들 아시겠지만 호주는 섬이 아니라 대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게다가 일본은 면적만 큰 게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섬이 엄청 많아요.
원래는 6,852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2023년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14,000개가 넘는 섬이 일본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바다랑 접하고 있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고 당연히 해변의 숫자도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딱 해변이라고 기준을 정하기가 되게 애매하대요. 그래서 일본 안에 해변이 총 몇 개다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식적으로 일본 내에서 여름에 개장하는 해변의 수만 1,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 100대 해변 중 하나라는 건 굉장히 아름답다는 말을 이렇게 빙빙 돌려서 한 겁니다. 확실히 투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사람들이 쭉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여기가 막 물이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물이 좀 빠져서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무튼 여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바위에 있는 나무도 엄청 예뻐요. 와, 물색깔 진짜 깨끗한데요? 물이 엄청 차갑지 않고 좀 미지근해요. 작다. 사람이 없으니까 더 예쁘네 여기. 이런 안내문이 있는 거 보니까 아까 날아다니는 게 독수리, 매 이런 게 많네요. konnichiwa.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450엔짜리 아이스크림입니다. 근데 진짜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이 최고네. 와, 너무 맛있다. 왔던 길이랑은 다른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걸어가지고 아까 제가 내렸던 히타카츠항으로 갑니다. 거기서 버스를 타고 이즈하라라는 동네로 갈 거예요. 얼른 가서 4시 반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버스가 막 차요. 그래서 그 버스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가는 길에는 느낌 있는 터널도 있어요. 터널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해요. 너무 좋다. 이 소방서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일본은 확실히 뭔가 깔끔하고 귀엽고 이런 맛이 있어요. 귀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 히타카츠항으로 왔는데 아직 버스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아가지고 이 주변을 좀 산책을 해봐야겠어요. 콤비라 에비스 신사 여기에 도착했어요. 이거를 도리라고 하나 토리라고 하나? 아무튼 이 문을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의 영역과 인간 세계를 나누는 경계라고 하던데 정확한 발음은 모르겠지만 토리라고도 하고 도리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제 신사에 진입할 때 이게 있는데 이 크기가 되게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신사의 크기에 비례해서 이 도리도 크거나 작거나 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일본은 또 이렇게 신사가 있어서 분위기가 색달라요.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 히타카츠항에서 부산으로 가는 배가 출항하나 봐요. 저기는 또 다리가 되게 예스러운 게 하나 있네요. 건물 높이, 자동차들 크기, 조용함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지금 이 길도 일본 사람들한테는 엄청 평범한 길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런 길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거다 이거. 이제 이즈하라에 내렸거든요. 근데 일단 첫인상이 아까 히타카츠보다 여기 이즈하라가 훨씬 더 번화가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 식당도 많고 뭐 편의점도 있고 이래가지고 일단 호텔 가서 체크인을 하고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대충 보긴 했는데 식당들도 꽤 늦게까지 하고 편의점은 뭐 24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대마도 와가지고 먹은 거라고는 아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아이스크림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숙소가 생각보다 머네요. 아까 이즈하라 시내에 있는 도요코인 호텔이 제일 유명한 것 같던데 거기는 한 7만원이 넘더라고요 1박에. 그래서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호텔을 했거든요. 근데 꽤 머네요. 아니 이게 먼 게 문제가 아니라 가는 길이 계속 오르막이어가지고 힘들어. 역시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네요. 이제 그리고 시간이 해질 때여가지고 하늘색이 쫙 변하고 있어요. 근데 대마도가 보니까 딱 사람이 있는 데가 정해져 있고 그 외에는 되게 조용합니다. 그래서 힐링하기는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여기는 1박 2일이 아니라 한 2박 3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숙소가 좀 높은 데 있네요 확실히. 풍경은 좋다. 여기요, 스시마 대하 호텔. 3,888엔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4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침대도 딱 좋고 완전 마음에 듭니다. 일단 뷰가 진짜 뷰가 깡패예요. 와, 아침에 보면 대박이겠다. 그래도 여기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가격도 좀 싸고 뷰도 좋고. 일단 얼른 대충이라도 좀 씻고 나가서 밥을 먹어야겠습니다. 맥주를 하나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식권이 나오고 이걸 직원분께 드리는 시스템이었어요. 이 간단한 걸 처음에 잘 몰라서 꽤나 버벅거렸습니다. 맥주는 확실히 어떤 맥주를 마시느냐보다 언제 맥주를 마시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이날 꽤나 더운 날씨에다가 땡볕에 거의 3만 보를 걷고 하루 종일 식사도 못한 상태였는데 시원하고 아담한 일본 식당에서 라멘, 교자, 맥주 조합이면 끝났죠. 진짜 천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해서 2290엔 나왔고 진짜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패밀리마트에서 맥주랑 안주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다 하니까 1131엔 나왔어요. 특히 이게 너무 기대돼요. 하몬 같은 건데 이 편의점에 팔더라고요.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완전 단짠이죠. 아이고 내가 잘못 뜯었나 이거. 양치하고 딱 뻗어서 자면 완전 꿀잠 잘 것 같아. 지금 여기가 제가 묵고 있는 숙소인데 이 숙소 앞에 이렇게 공원이 좀 있어요. 와, 여기 전망 엄청 좋죠. 이 호텔 위치가 너무 좋은 곳에 있어요. 저 앞에 풀밭도 있고 바다도 있고. 여기 이렇게 무인도 같은 섬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도로 보니까 마섬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공원 이름이 이사리비 공원이었구나. 이제 다시 숙소로 가서 짐을 좀 정리하고 체크아웃 해야겠습니다. 여기 숙소에서 잘 쉬고 합니다. 한때 여기 대마도에서 혐한 문제가 꽤나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마도 내에 있는 몇몇 신사나 식당에서 한국인 출입을 막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니까 이게 혐한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마냥 기분 나쁘게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마도로 오는 관광객의 대부분이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마도 사람들이 보는 관광객의 이미지가 곧 한국의 이미지로 직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대마도에 오신 한국분들 중에서 여행 매너가 안 좋았던 분들이 꽤 많았더라고요. 가령 이제 신사 내에서 담배를 피고 막 쓰레기를 아무 때나 버리고 술 취해서 막 하천에 소변 보고 식당에서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당연히 모두가 그러진 않겠지만 이런 일이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시골 같은 섬이니까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런 소문들은 되게 빠르고 강하게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마도 혐한 문제를 보면서 저도 어디를 여행하든지 간에 행동을 조심하고 그 나라 문화를 존중하고 이런 건 진짜 필수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자라를 산책하면서 여전히 한국인 출입을 막는 데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여행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길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가 되게 좋은 게 차들은 꽤나 지나다니거든요. 그런데 클락션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계속 새소리만 들리고 바람소리만 들리고 너무 좋아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대마도의 대부분이 산지라고 하는 게 딱 느껴져요. 진짜 온통 산입니다 주변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일본의 풍경의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가 도로들이 되게 아기자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본의 경차들도 너무 귀엽고 도로가 진짜 깨끗하다 그죠? 확실히 여기는 신사가 커서 그런지 여기 토리도 되게 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사 안으로는 한국 관광객 출입 금지라고 돼 있긴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비매너라고 해서 일본 문화 경시, 쓰레기 투기, 흡연, 계단 점유 이런 일들이 있었나봐요. 일본 신사 건물들이 진짜 정갈한 멋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연이랑 되게 잘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이것도 너무 좋고 이쪽 토리로 들어와서 이쪽 토리로 나가나봐요. 아 근데 너무 멋있게 돼 있다. 지금 이 나무는 엄청 신기해요. 사람들 여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 사진 찍으시더라고요. 너무 엄청 커요. 와 이거 안에는 완전 뚫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안에 나무 향기가 가득한데 향도 너무 좋아요. 이거 완전 향수다 향수. 이 나무 진짜 멋있네요. 여기 성문 되게 느낌 있어요 그죠? 커플들 뒤로 솔로가 한 명 입장합니다. 이 만송원 가는 길이 너무 좋네요. 이 다리를 지나면 저기인 것 같아요. 방금 입장료 내고 여기 구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반쇼이는 1615년에 세워진 사찰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대한 정보를 읽어봤는데 제 흥미를 당기거나 얘기하고 싶은 요소가 없어서 생략할게요. 대신 반쇼인 본전 내부에서 보는 바깥 풍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이 건물에서 이렇게 나오면 작은 길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오면은 엄청 멋있는 계단이 나와요. 여기 132개의 돌계단을 오르면 일본 3대 묘지 중 하나로 불리는 묘소가 나옵니다. 여기는 나무들이 그냥 미쳤어요. 이것도 보세요. 와,
이곳에는 1200년이 넘는 나이를 가진 삼나무가 3그루가 있다고 해요. 삼나무로는 스시마에서 가장 오래된 수령이라고 합니다. 엄청 큰 초코송이 같은 그런 느낌. 오늘 좀 일찍 나와서 그런지 이렇게 둘러봐도 이제 10시 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시내 쪽으로 와서 밥을 먹어야겠습니다. 여기 스시마에는 레오파드 캣이라고 해서 이 무서운 고양이가 있나봐요. 여기 이제 이지하라 시내로 다 왔거든요. 여기 시내에 있는 식당에도 이제 한국인 출입을 막고 있는 식당이 여전히 있는지 한번 둘러볼게요. 근데 원래도 한국인 출입을 막는 식당이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니에요. 몇 개밖에 없었긴 했는데 그래도 그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슈가 됐던 거거든요. 요즘은 또 상황이 어떤지 그런 식당들이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저기 뭐 파는 데지? 이거 맛있겠다, 그죠? 이거 하나 사와야겠어. 소이소스 오네가이시마스. 아이스크림에 간장 맛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넘버 1이 간장이에요. 넘버 2가 소금이고. 최불암 선생님도 오셨나 본데요? 아, 여기가 간장 전문점인가봐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기서 먹고 가도 되나 본데요? 그렇죠. 롯데. 비주얼은 일단 괜찮아요. 그냥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간장 살짝 뿌린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해. 아 근데 간장 맛이 안 세서 되게 괜찮아요. 혼돈이 오시카타 데스. 한국에 어디에 왔어요? 아 부산. 부산. 이 가게는 네. 어떻게 알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왔어요. 지나가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이소스 전문점이에요? 소이소스? 소이소스. 간장찌개. 야구. 네. 자이언츠. 네, 롯데 자이언츠. 롯데 자이언츠. 부산도 롯데예요. 부산. 부산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기 이렇게 하천이 있고 이 양쪽에 식당들이 꽤 많거든요. 여기를 한번 쭉 둘러볼게요. 이 식당에는 뭔가 붙여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자유롭게 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한국어 메뉴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고 이건 또 친구야네. 전반적으로 둘러봐도 뭐 한국인 들어오지 말라 이런 건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여기는 뭔가 붙어져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매너가 좋지 않은 손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이 많대요. 대충 어떤 계기로 저런 안내판이 붙게 됐는지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여기 앞에는 되게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식당인 것 같은데 여기 옆에는 보니까 또 이런 게 있긴 합니다. 여기는 일본인만 들어갈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일단 이렇게 이지하라 시내를 한번 쭉 둘러봤거든요. 근데 제가 찾은 안내판은 이렇게 한 2개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막 혐한 이런 분위기라기보다 한국인들한테 데여가지고 약간 조심하는 분위기? 이런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대마도가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해외 여행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대마도를 1박 2일 여행해봤을 때 여기가 여행하기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한국 분들이 좀 더 매너 있게 여행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스시마산 톳을 넣은 특제 패티와 구운 오징어. 맛있겠는데? 스시마 버거 はい、 콤보 はい、 오네가이시마스. ドリンクは 드링크 코카콜라. は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자튀김이랑 콜라는 되게 귀엽게 나와요. 그리고 혼자 먹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이런 칸막이도 있고. 사실 제가 버거를 좋아하지만 맥도날드만 주로 먹는 굉장히 보수적인 버거 매니아거든요. 근데 이건 먹을 가치가 충분했습니다. 오징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패티에는 톳도 들어가 있는 이런 버거는 완전 처음이라 새로웠습니다. 맛도 훌륭했지만 스시마에서만 먹을 수 있는 버거 같아서 여행 온 보람이 느껴졌어요. 가격은 총 1380엔이었습니다. 지나가는데 이게 대마도의 명물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하나 써봤어요. 어차피 동전도 좀 남아서 200엔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운 빵 안에 팥 앙금이 든 것 같아요. 맛 없을 수가 없지 이건. 국경의 섬 스시마.